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천하람이냐 황교안이냐 최고위원 누구 찍을 거냐 여론조사가 매일 나갈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전대 이제 효과라고 해요. 전대 효과.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윤석열한테 잘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보수, 진보, 숫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 찍으실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중간에 이탈합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 그 안 좋게 나오게 하려면 조사하는 시간을 뭐 낮에 한참 막 3, 40대, 50대가 막 한참 업무 중일 때 전화한다거나 집전화로 전화한다거나 온갖 스킬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의 보수, 중도, 진보 비율을 한번 볼게요. 보수가 336명, 진보가 240명. 100명 차이죠? 와. 여기 오늘 갤럽의 숫자고요.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진보가 247명, 보수가 327명. 너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확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효과 때문에 전당대회 끝났을 때 우리가 기대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밑밥 한번 깔아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 과표집 상태. 과표집 상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0대 50이었던 대선 이후에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10명 차이도 아니고 이 정도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여론조사 발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좀 여론조사 발표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기울어진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뭐 대충 어떻게 나왔나 감안하고 보시라는 얘기고요. 갤럽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8. 이게 갤럽이고요.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는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잘하고 있다 36, 못하고 있다 55. 언젠간 나아지겠지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전당대회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윤석열 지지율을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죠. 100명이나 많아도 35, 36%면 그러니까 과표집 대선 잘 나온다 한 게 35%야. 만약에 그러니까 진보층하고 보수층이 같은 비율로 응답했다면 20%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쪽이 빠지는 만큼 우리가 채워지니까. 사실 난 이것도 난 비중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맞추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연령대별, 성별 이것만 갖고 지금 대충 맞추면 되는데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진보다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받아 적은 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 만약에 보수하고 진보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왜냐하면 대선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맞춘다고 하면 상당 부분 윤석열 지지율은 20%대 초반 정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 사라지는 효과, 끝난 효과하고 요 효과가 분명히 작동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전대회 후에는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대폭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기대해. 성렬이 형 기대해. 자, 보는 김에 M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었더니 안철수 43, 김기현 39예요. 이건 혼돈이야, 대혼돈. 자동응답에서는 김기현이 이겨요. 근데 MBS 같은 전화 면접에서는 또 안철수가 이겨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 안에서는 미치겠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흥미진진합니다. 꿀잼이라니까? 네. 내가 어저께 저 마트 가가지고 팝콘 두 봉지 샀어, 두 번. 팝콘 가그로 이렇게 하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보셨죠, 그 밸런스 게임. 네. 네, 그런 미친놈들이 정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게 우리는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보하고 보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한다거나 사기가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답한다거나 차원이지만 소위 내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중도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중도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뜻. 부끄러운 샤이 진보, 아니 샤이 보수. 보수인 게 윤석열 지지한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중도로 포장을 하거나 정반대로 자기는 진보적인 사람인데 진보 세력이 못할 때 잘할 때 표시를 내고 못할 때 표시를 안 내는 일종의 샤이 진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주 중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고 보는 건데 그럼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리얼미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당대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의 윤석열 긍정 비율은 29밖에 안 됩니다. 보수 진보 빼고 부정이 69.7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거라고 봐야지. 그 중도층이 리얼미터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7, 국민의힘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누가 뽑혔어. 예를 들면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 천하람 지지했던 사람,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 명만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면서 이제 그 열기가 식어.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지지율은 폭망하는 20%대 한 초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20% 초반 가는 게 사실은 지금 모닝 컨설트에서 하는 거하고 국내 여론조사하고의 갭이 그렇게 해서 맞춰지지 않을까. 사실 그 10% 정도 나는 갭은 국내 여론조사에서 열심히 끌어올려서 나온 치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1% 올랐네 만에 아니 세상에 그 뭐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론지라는 조선일보가 응답률 1점 몇 % 되는 자동응답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4점 몇 프로 대폭 상승 이런 헤드라인 쓰고 있어요. 이 종업원 새끼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같은 방송도 그렇게 방송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효과. 전당대회 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 후에 민주당 지지층 답하려고 막 받았는데 업무 시간인데 과장님이 불러. 일단 끊었어.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시 콜백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해 또 그런 여론조사는. 그래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민 탄핵에 대한 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우송영장에 대한 것도 실질 지지율을 만약에 보수 진보로 맞추면 압도적일 거예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탄핵이 잘못됐다. 이재명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잘 됐다 같은 걸 조작하려고 어마어마한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쯤에 그때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드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안 속으실 분 채팅창에 1번. 이게 방송 참여지 뭐. 방송 참여형 방송. 참여형 방송. 속지 마십시오. 자,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까지.